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류현진 선수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고 있는 한화의 스토브 리그입니다. 분명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레이드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개인적인 망상을 이야기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이어갑니다. FA 2차 드래프트 두 제도를 통해 한화 구단은 야수와 불펜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명 팀 전력은 강해졌지만 그 누구도 한화를 5강 후보로 보는 사람은 아직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직 한화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단점이 강하기 때문에 한화를 강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 막판 아쉬운 성적으로 끝이 났지만 까다로운 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불펜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한화는 무승부가 6번으로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그만큼 연장전이 많은 팀입니다. 타선이 약했다는 반증도 되겠지만 반대로 보면 불펜의 힘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화는 약팀이라는 이미지에서 까다로운 팀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24시즌 강재민 선수가 군입대로 열애가 되겠지만 퓨처스에서 올라올 정희왕, 장지수, 성지훈, 양경모까지 하면 불펜진도 더 부드럽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원호 감독은 팀이 추락한 이유 중 하나를 타선이 약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타선이 점수를 만들어야 투수들이 좀 더 편한 상황에서 공을 던질 수 있다 언급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안치홍, 김강민 등 베테랑을 영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이죠. 기존의 야수들에게 우산을 씌우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기존의 선수들이 성장을, 반등을 보여준다면 야수진은 좀 더 가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한화는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는 없다.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포지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선발과 마무리 그리고 외야수입니다. 일단 외야수는 어이하던 밀어줄 선수는 있다. 최인호, 이진영 선수가 각각 3할과 10홈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김인환 선수처럼 고전을 할 수도 있고 정은원, 노시안 선수처럼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즌을 치러야 아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은원, 문현빈 선수가 모두 외야를 연습하고 있는 부분, 김태현 선수도 외야 출장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명긴, 김강민, 베테랑이 있다는 점은 외야가 23시즌보다 24시즌이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발과 마무리, 투수진의 핵심 포지션인 두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무리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할 겁니다. 박상원 선수를 중심으로 세이브 기록이 있는 선수들이 받쳐주는 그림으로 이어지겠죠. 이상규 선수, 김규현 선수, 김서영 선수, 장시영 선수 등 불안한 마무리 포지션이지만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선발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다른 포지션은 보강이 이루어졌다. 반면 보강이 없는 포지션이 바로 선발입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그중 선발이 절반을 차지한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3명의 선발이 있어야 가을 야구를 도전하고 4명이 있으면 우승에 도전하는 리그가 KBO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한화 선발진은 외국인 선수 2명의 문동주 선수가 있습니다. 4호 선발 후보로는 김기중, 이태양, 김민호, 남지민, 한승주, 정유양 정도가 후보로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다만 외국인 선수 중 이탈이 있거나 4호 선발 선수들이 존재감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즌을 보낸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부분입니다. 한화가 보유한 선발 후보로는 불안감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부분 구단도 알고 있고 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한화 구단은 류현진 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한다.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1선발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고 기존의 선수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류현진 선수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왜 아직 계약을 안 했냐는 제목의 기사도 있고 이번에 토론토 관계자가 류현진과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류현진 선수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트레이드를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루트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팀이 선발 투수를 내줄 것이며 그것도 급이 되는 선수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한다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영표 선수입니다. 주장을 했던 당시에는 한화가 내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까 공연불로 끝이 났지만 같은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영표, 엄상백 둘 중 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은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24시즌이 끝나고 KT는 3명의 선수가 FA가 됩니다. 고영표, 엄상백, 심우준. 셀캡의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T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고영표 선수 단연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이다. KT도 꾸준하게 FA 시장을 두드린 팀입니다. 황재균, 박병호, 김상수, 장성우, 올 시즌 김재훈 선수를 삼성에 보냈지만 주건 선수와 FA 협상이 남아있는 상황, 적지 않은 금액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번 KT 셀러리캡 여유금은 39억이라고 하는데요. 24시즌이 끝나면 셀러리캡 3년차가 됩니다. 조정을 하거나 해지가 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 겁니다. 확실한 것은 셀러리캡 유지가 되면 KT는 고영표, 엄상백, 심우준 세 선수 모두를 잡을 수는 없다. KT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야 전체적으로 나이대가 높은 KT, 심우준 선수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선발진에 여유가 있는 고영표, 엄상백 선수 중 한 명을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LG가 시즌 중 고영표 선수를 얻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KT가 높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싶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때 시점과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이 끝났고 스토브 리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KT가 필요한 부분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자원 선발이 가장 먼저 거론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원 불펜은 내부적으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좌타 유격수, 다음은 볼을 잡을 수 있는 포수, 그리고 외야수 순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KT의 고민과 한화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우환이 많은 팀, 센터 내야가 부족한 팀, 그러다 보니 트레이드 협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KT는 우타 내야수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 좌타 내야수는 강백호 선수가 외야로 가면서 이호연 선수 혼자 남습니다. 1루, 2루가 가능하다는 이호연 선수. 그런데 공격은 합격인데 수비가 떨어져서 훗날에는 1루수로 가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멀티 능력이 되는 좌타 내야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1군 포수를 책임지고 있는 선수는 장성우, 김준태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보살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입니다. 보살 능력이 있는 포수를 구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야수를 이야기한 것은 조용우 선수의 폼이 작아졌고 김민혁 선수도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세터에 들어갈 수 있는 외야수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도를 못할 것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반대급부가 강하겠지만 KT가 장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영입 10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KT는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한화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전력을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